여러분,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비행기 값부터 봅니다. 어떤 분들은 호텔 사진을 먼저 보시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관광지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행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여행지가 내 몸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빼놓고 여행을 고르면 기대하던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천국처럼 보였는데 막상 다녀와서는 병원부터 찾게 되고 일정은 절반도 못 채우고 남는 것은 사진보다 피로와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해외여행지 8가지 유형,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인생의 보상처럼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가정을 챙기느라 바빴고, 회사와 생업 때문에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남들 다 가는 여행지 나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나?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여행은 누릴 자격이 있는 기쁨입니다. 다만 시니어의 여행은 젊을 때와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지금은 무리한 하루가 일주일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낯선 도시를 밤늦게까지 걸어도 다음 날 웃으며 일어났지만 지금은 잠자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몸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시니어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풍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행에서는 풍경보다 먼저 몸이 편해야 합니다. 다리가 편해야 걸으면서 볼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어야 식사도 즐길 수 있고, 잠이 잘 와야 다음 날 일정을 웃으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광고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광고는 늘 가장 예쁜 날씨와 가장 아름다운 각도만 보여줍니다.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이 얼마나 먼지, 시차가 얼마나 힘든지, 우기에는 실제로 얼마나 답답한지, 언어가 안 통하면 얼마나 불안한지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경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포기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도 건강도 아끼면서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러운 여행을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시니어가 특히 신중해야 할 여행지는 고지대 산악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가깝고 구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산과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들입니다. 네팔, 티베트, 볼리비아, 페루의 고지대 지역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방송에서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기 한번 가보면 평생 기억에 남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지대는 공기가 맑다는 느낌과는 별개로 산소가 부족합니다. 평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움직임도 그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묵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고산 환경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에 두통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가슴 답답함이 생기고 밤잠을 설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호흡기가 약한 분이라면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고산병은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구토가 심해지고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역일수록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시처럼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차량 이동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이송 자체가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원래 몸을 쉬게 하려고 가는 것인데 고지대에서는 내 몸이 풍경을 감상하기는커녕 생리적으로 버텨내는데 에너지를 모두 써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시니어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고지대는 일교차도 큽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갑고 덥다가도 해가 지면 순식간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버티는 것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시니어의 몸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여행은 멋진 여행이 아니라 체력과 심폐 기능을 시험하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좋은 여행은 도착하자마자 감탄이 나와야 하는 여행이지 도착하자마자 숨부터 고르는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동남아 우기철 여행지 역시 시니어에게는 매우 신중해야 할 선택입니다. 동남아는 늘 인기 있습니다. 비행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물가도 비교적 부담이 덜하고 휴양지 이미지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가족 여행이나 부부 여행으로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이름보다 시기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 여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기철에 가면 리조트 사진 속 파란 바다는 보지 못하고 회색 하늘과 갑작스러운 폭우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할 때 사진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해변이 보이고 수영장이 예쁘고 야자수가 흔들리고 객실이 넓고 가격도 합리적이면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기철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잠깐 내리고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할 만큼 강하게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관광 일정은 취소되고 바닷바람은 강해지고 배편이 끊기거나 도로가 잠기는 일도 생깁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이런 변수는 스트레스로 직결됩니다. 젊은 여행객은 숙소에서 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니어는 일정이 꼬이고 약 먹는 시간이 흐트러지고 식사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기의 또 다른 문제는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은 생각보다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끈적하게 차고 냉방이 강한 실내와 후텁지근한 실외를 반복해서 오가면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은 답답함과 피로를 크게 느낄 수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며칠 아픈 것은 집에서 며칠 아픈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낯선 공간, 낯선 음식, 낯선 약국, 낯선 병원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입니다. 날씨 때문에 외부 일정을 못하더라도 숙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항공편이 밀리면 변경 비용이 생길 수 있고 공항 이동이 꼬이면 식사비와 교통비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면 계획에 없던 돈이 꽤 많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은 쉬러 갔는데 몸은 지치고 일정은 꼬이고 비용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기철을 가볍게 보고 예약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여행은 풍경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몸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행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와 고도가 몸을 힘들게 하고 다른 하나는 기후와 습도가 몸을 힘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행에서는 매력보다 유지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흘, 나흘, 일주일을 그곳에서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가?
약을 제때 먹고 식사를 무리 없이 하고 밤에 잘 자고 낮에 웃으며 걸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아무리 유명한 여행지라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끝까지 좋아야 좋은 여행입니다. 첫날만 설레고 둘째 날부터 힘들어지는 여행은 성공한 여행이 아닙니다. 출발 전 기대보다 돌아온 뒤 몸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그 여행은 내게 맞는 여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행지를 볼 때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예쁜가가 아니라 여기가 내 몸에 무리가 없는가? 그 질문 하나가 시니어 여행의 품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사진은 낭만적이지만 실제로는 걷기 너무 힘든 도시들, 그리고 기후가 극단적이어서 몸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여행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은 예쁘냐, 유명하냐, 값이 싸냐보다 먼저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낯선 지역에 갔을 때 내가 평소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지, 화장실이 불편해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도 하루 이틀 견딜 수 있는지,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도 컨디션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행이 하루짜리 외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의자에 앉아 쉬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익숙한 침대에서 자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는 그런 회복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미리 내 몸의 취약한 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분이라면 고지대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분이라면 우기철 여행지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음식에 예민한 분이라면 식사가 한정된 지역이 힘들 수 있고, 평소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설친다면 시차나 기후 변화가 큰 지역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겁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모해도 추억이 되지만 시니어에게는 같은 무모함이 곧 회복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대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괜찮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적응 시간을 충분히 두면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늘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밀릴 수 있고, 숙소의 난방이 기대보다 약할 수 있고,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수들이 겹치는 순간 원래도 부담이 큰 고지대 환경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일행이 있는 여행에서는 내 몸 상태만 보고 속도를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 미안해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행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우기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내에서 쉬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실내에 오래 머무는 것은 집에서 쉬는 것과 다릅니다. 냉방이 강하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바깥은 습해서 다시 나가면 땀이 차고 옷이 잘 마르지 않아 찝찝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면 답답함이 쌓입니다. 여행을 떠났다는 설렘은 줄어들고 괜히 왔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시니어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피로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식사도 줄고 잠도 더 뒤숭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고를 때는 그 장소의 최고 장면만 보지 말고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고지대에서 몸이 힘들어지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기철에 비가 사흘 내리면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숙소에 편하게 머물 수 있는가? 식사와 약 복용은 문제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이 막연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여행지는 날씨가 좋고 일정이 순조로울 때만 좋은 곳이 아니라 변수가 생겨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시니어 여행은 그런 안정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 여행은 일행의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가든 부부가 가든 자녀와 가든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여행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자녀와 함께 가면 내가 무리해서라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면 괜히 민폐가 될까봐 아픈 티를 덜 내게 됩니다. 부부끼리 가면 서로 참다가 둘 다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고를 때는 내 몸뿐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속도와 성향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움직이고 싶고, 누군가는 늦잠을 자고 싶고, 누군가는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빨리 쉬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가 큰 여행일수록 몸에 부담이 큰 여행지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은 모두가 비슷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너무 힘들고 누구는 너무 심심한 여행은 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맞는 여행이란 단지 나이만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와 일행 구성과 일정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입니다. 고지대와 우기철 여행지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조화를 쉽게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지고 전체 일정이 금세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원래 기분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걱정이 크고 도착 후에는 변수에 쫓기게 된다면 그 여행은 내게 맞는 여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불을 들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체력이 괜찮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니어 여행에서는 자신감이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좋더라도 고지대의 산소 부족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고 습도와 우기의 변수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느냐입니다. 여행은 참는 경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웃으면서 다녀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점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이 훨씬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출발 전 일주일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여행지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 전에 예약해 놓고 그때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십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몸은 계절, 수면, 피로, 약 조절, 작은 감기 하나에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최근에 숨이 차지는 않았는지, 혈압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은지, 무릎 통증이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밤잠을 자주 설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검을 해보면 같은 여행지라도 지금은 괜찮은지 아니면 한번 미루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일정 변경이 아니라 무리한 출발로 몸이 망가지는 일입니다. 또 여행지를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까지 가는 길은 어떤지, 관광지에서 화장실을 찾기 쉬운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피할 곳이 있는지, 숙소 침대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샤워실 바닥은 안전한지, 생수와 간단한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관광 책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시니어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지대와 우기철 여행지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편안함을 쉽게 무너뜨리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첫인상보다 실제 생활성을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 후의 회복입니다. 좋은 여행은 다녀온 뒤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주일 다녀왔는데 그 뒤로 열흘을 알아놓는다면 그 여행은 내 몸에 과했던 것입니다. 시니어 여행은 여행 중에 즐거움뿐 아니라 여행 후의 회복력까지 포함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숨이 차기 쉬운 고지대와 변수가 많은 우기철은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러니 이번 여행만큼은 정말 남들이 좋다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할 곳을 먼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을 잘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멀리 간 분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한 곳을 고른 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진보다 동선, 가격보다 회복, 유명세보다 안전을 먼저 본 분들이 결국 다시 떠날 힘을 얻습니다.